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 팟짱에서는 전국 유세 현장을 누볐었는데요. 여러 가지 유세 현장이 기억에 많이 남지만 그중에서 분당 야탐역 앞에 구름같이 인파가 모였던 문재인 전 대표의 성남 지역 유세 현장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론까지 떴었는데요. 정말 그 열기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당선되셨죠? 김병관 더민주 분당갑 당선인을 전화로 연결해 당선 소감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출구조사에서부터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가 커서 그때 이미 당선을 예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출구조사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표차가 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도 긴장을 했는데 네. 결과는 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이 선거 막판에 이 새누리당 네.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있어가지고 글쎄요, 이게 뭐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좀 하고 그랬었어요. 뭐 네. 선관위가 후보 쪽을 검찰 고발하고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네. 이번 이런 뭐 사태를 보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뭐 선거 중간중간에 네. 조금 불법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좀 뭐 사실 있죠. 있는데 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고발까지 한 거라서 네. 사실 좀 많이 놀랐고요. 이게 또 선거 전날 하루 남겨놓고 또 고발이 돼서 네. 이게 또 어떻게 표로 연결이 될지 또 한편으로는 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또 오히려 또 결집하지 않을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대선 때 네네네 맞아요. 사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네. 좀 비슷한 걸로 해서 이런 또 선거 때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튼 좀 선거가 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로 돼야 되는데요.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고. 네. 참 이게 또 막판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려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투표율이 좀 많이 낮아질 줄 알았어요. 아하. 예. 다행히 투표율이 좀 낮아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투표율이 왜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시는 감정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정치인에 대해서. 네. 이걸로 인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또 더 혐오하고 정치 혐오로 이어지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즐거운 선거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일 때문에 또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정치 혐오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자 이제 벤처 기업인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당선 이후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요즘에 당선 인사 다니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선거 기간 중에 해주셨던 말씀들이랑 비슷한데요. 네. 싸우지 말고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씀하시고, 선거 기간 유세 동안에 약속한 것들 잘 지켜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유권자분들이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좀 잘하고, 뭐 싸우지 말고, 약속 지키고, 지역에 잘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병관 당선인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이거였어요. 신제품 김병관.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취재를 해왔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이고 도발적인 문구는 처음 봐요. 신제품 김병관. 이 문구 좀 효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걸? 저 친하게 지내시는 정철 카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누구요? 그 정철 카피라이터. 아, 하피라이터 정철님이요? 예. 네. 그래서 지어주신 건데 네. 저희 그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네. 홈플러스 문구 바로 위에 이제 신제품 김병관이 붙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신제품 하니까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 야당이 좀 취약한 대상이 네. 주부들이시거든요. 주부들이 기본 평균적으로 조금 정치에 무관심하시기도 하고, 네. 또 우리 특히 또 야당의 지지를 좀 잘 안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신제품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지지도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좀 하다 보니까 전화 연결 상태가 그렇게는 참 좋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네, 좀 위치를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당선인님? 너무 고지대라서. 네. 아, 고지대에 계세요 지금요? 네. 계속 말씀 주세요. 제가 옮기면 해볼게요. 네. 자, 저희가 이 생방송으로 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잘 안 들린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위치 조정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수 성향이 강한 분당갑 지역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게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네, 표심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호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야권에서 당선된 적이 없긴 한데요. 네. 워낙 지금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부 8년 동안 너무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 이번에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만 나타나면 얼마든지 지지해줄 의향이 있으신 상태였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지역에 좀 오래 생활했고 회사도 여기 있다 보니까 더 관심 가지고 지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그런 경제 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시고 실증 내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 여론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많았죠 그런 게. 물론 또 총선 과정에서 또 새누리당에서 좀 논의이 많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원래 이제 이곳이 여당 요새 지역인데. 그렇죠. 여당 속에서 많이 또 이탈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표들이. 네. 그래도 당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지가 좀 않은데 좀 위치 좀 약간 좀 옮겨줄 수 없을까요? 죄송한데요. 옮기고 있어요. 옮기고 계세요? 네. 참 저희가 또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애로점이 있네요. 저희가 연결을 해봤는데 네. 여보세요? 제가 잠깐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자, 저희 오마이 TV 팟짱 생방송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지금 생방송으로 김병관 당선인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좋지 않아서 위치를 좀 옮기면서 여보세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아까보단 낫습니다. 그래요? 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건물 안에 있어서 전파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당선 인사하시면서 주민들 만나 보셨고 하셨겠지만 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을 만나시면서 들은 말씀도 이런 경제 좀 살려달라, 민생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게 좀 주를 이뤘겠네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서민들, 중소상인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역
살려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자, 이 전화 상태가 처음엔 좋았는데 조금 안 좋아지는데요. 아,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네. 아, 예, 예. 조금만 그 바깥쪽으로 조금만 움직이시면 안 될까요? 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움직일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선거 유세 절정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0일 성남 지역 네.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유세를 했었어요. 네. 그때 네. 저희 팟짱 오장박이 간다도 함께해서 네, 당선인님의 오셨죠. 네. 예, 말씀도 들어봤었는데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동원하신 건 아니죠, 당선인님? 아유, 저희 동원할 힘이 없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당선인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땠습니까? 놀랐죠. 그 전에도 뭐 저희가 이제 2지역 정도 합동 요새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합동 요새도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데 아무래도 뭐 4개 지역이 합동 요새하긴 했고, 네. 이제 무엇보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오시니까 또 이렇게 많이 또 와주셨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하는 쪽에서도. 이렇게나 많이 정말 네. 그 선거 유세 뭐 많은 그 장면들이 있었지만 인상에 정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네. 저는 드론 보고도 놀랐어요. 드론은 네.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저희 캠프에서 네. 좀 원래 이제 초기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좀 이색적인 캠페인을 좀 해보자, 선거운동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운동이 어쨌든 좀 재밌어야 되고 주민들 축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좀 재밌게 하려고 준비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성남 비행장이 있어서 네. 드론이 뜨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허가도 받고 어렵게 진행한 겁니다. 네. 아, 미리 준비를 하셨군요. 네. 예. 보니까 그 드론이 막 날아오니까 후보들도 막 손은 들고 뭐 놀라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 네. 영상이 재밌더라고요. 네. 네, 김병관 당선인의 그 유세 현장 드론까지 뜨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유세 현장에 많은 분들이 또 몰리면서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축제 한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네. 들더라고요. 네, 그날 오신 분들이 되게 재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희 네. 그때 팟짱 오장박이 간다 생방송 중이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막 댓글로 막 놀라시고 드론 떴다. 네. 뭐 사람이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대단하다. 네.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드론 선거 유세 획기적이었고요. 네. 자,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바람, 뭐 수도권에서 특히 그날 저희가 성남도 갔다가 안산도 갔다가 여러 지역을 같이 문재인 전 대표랑 다녔었는데 수도권의 바람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네, 아무래도 그 시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님 광주 다녀오시고, 네. 조금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실 바람이 빨리 불지는 않기 때문에 서서히 부는 게 조금씩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저는 수도권에서 우리 당이 좀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 영입 2호시잖아요. 네, 예. 당선 이후에 문 전 대표랑 좀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많이 나누지는 못했고요. 네. 어려운 지역에서 이겨줘서 고맙다, 축하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사실 이번 선거에 워낙 좀 놀랄만한 사건들이 많아서 네. 별로 이제 제가 분당갑에서 당선된 게 이렇게 많이 이슈화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21년도에 이제 분당 생기고 나서 네. 처음으로 야당 당선인이 생긴 거라서 이 지역에서는 진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솔직히 이제 팟짱에서 맨 처음에 이제 정치 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뭐 지역구로 어디로 가시나 보다가 분당 갑이라는 네. 얘기를 듣고 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네. 그 악조건을 이기고 당선된 것 많은 네. 분들이 놀라고 네. 계시고요. 응원은 해주고 네. 계시고 지금 네. 방송도 고맙습니다. 댓글로 네.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많은 분들이 당선인의 의정 활동, 어떤 의정 활동이 네.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네. 기업인으로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뭐 좀 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몇 가지 법들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뭐 연대 보증 금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이쪽 분당 판교 지역이나 아니면 강남 이쪽 세곡동이나 뭐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관련된 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창업과 관련해서 조금 창업 꿈꾸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 원래 제가 이제 창업 날개법이라고 가칭으로 이제 지었는데 네. 창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 지원이나 지원 확대한다든지 제도적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법을 또 제정한다든지 뭐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아, 그러게요. 4년이 짧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4년이 짧다는 말은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신다는. 그건 이제 4년 후에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죠. 네. 더 하라면 하고. 네, 그럼요. 그 네, 시민분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의 뜻이 중요할 텐데요. 네네. 이번에 그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네네. 1위시더라고요. 네. 2천억 원대 재산이 네네. 있으신데 뭐 네. 상임위 배치에 따라서 그 가지고 계신 주식이나 이런 걸 백지 신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고려는 하고 있고요. 네. 네, 아직 상임위를 제가 못 정했어요. 한 4-5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보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뭐 백지 신탁도 고려를 해야겠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면 백지 신탁도 할 수 있다. 네, 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의 국정 기조를 네. 바꿀 뜻이 없음을 네, 네.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이 네. 노동개혁법, 이른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 네, 여당에서는요. 이런 네. 주장, 또 이제 기업인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이라면 네. 열심히 하고 해야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제 뭐 과거부터 뭐 네. 경제를 살리는 법들 있다고 해서 뭐 어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30개 정도를 네. 어쨌건 정부 여당에서 발의를 했고 그중에 26개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아, 네. 30개 중에 26개가 통과가 됐는데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이고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새로운 법 하나 나올 때마다 이것만 통과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정부 여당이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도 그렇고요. 계속 기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 민심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참 이제 국회 입성하셔서 의정 활동 하실 텐데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 정치란 영역,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실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이제 총선을 치르셔가지고 많이 적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적응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총선보다 그 비대위 활동을 좀 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비대위 활동하시면서 네. 총선은 거의 지역 내에서 이제 유권자들 만나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정치 전반적으로 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비대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시각도 좀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적응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이 정치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팟짱에 출연하셔서요. 그때 아이들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땐 초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육아에 네. 지치고 전세 대출금에 눌려 사는 3, 40대. 네. 전세 대출금 얘기 나오니까 제 얘기 같기도 한데 예, 그 네.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네. 괴로움과 그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는 역할도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앞으로 네. 정치하시면서 이런 네. 역할, 초심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정치 기대해도 될까요? 네, 뭐 제가 처음 이제 출마하면서도 우리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입당하면서부터 제가 물론 이제 기업인 출신이고 뭐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어쨌건 저는 뭐 지금 이제 그 기자님께서는 뭐 3, 40대 뭐 서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은 그게 그 우리나라 청년의 문제잖아요. 우리 그렇죠. 당에서 청년이 45세로 돼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45세 이하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10명이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그다음에 예. 이제 새누리당, 국민의당 다 합치면 전체가 20명. 하, 청년, 예. 소위 말하는 청년 국회의원이 20명인데요. 아니, 청년들이 이번에 정말 투표를 열심히 했는데 청년 국회의원은 전체 통틀어서 20명밖에 안 된다. 네, 네, 네. 참, 저는 그분들이랑 어쨌거나 조금 뭐 협의체든 같이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네, 우리 청년의 문제 그리고 지금 뭐 3, 40대 보면 뭐 주택이나 육아나 교육이나 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많이 해서 네. 이런 부분들 좀 바꿔나가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 보겠고요. 네. 요즘 당내 현안으로 불거진 건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뭐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를 추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네. 아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경쟁을 해서 네,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네, 선출해야 네.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로 나온 표심을 아직 뭐 벌써부터 해석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네. 어쨌건 당대표 뽑는 게 뭐 한 6월 말 정도나 되지 않을까. 6월 말, 뭐 늦으면 7월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뭐 당원들의 네. 또 이제 더 나아가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 취재가 될 수도 있고 전당대회 뭐 당연히 전당대회는 하긴 해야지만 네. 뭐 그런 과정 통해서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지금은 민심을 좀 더 듣고 그리고 네. 뭐 당원들의 얘기도 듣고 계속해서 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네.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전화 인터뷰를 이제 끝마쳐야 될 텐데요. 뒷부분에는 네. 소리가 네, 괜찮았나요? 뒷부분은 소리가 괜찮았습니다. 예. 앞부분에 네, 좀 소리가 안 좋아서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저희 팟짱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선인님 끝으로 네. 우리 팟짱 네.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1월달에 팟짱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초심대로 열심히 정치를 하겠고, 계속 지지해주시고, 해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아무튼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정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결과를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일당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내년에 정권 교체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선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관 분당갑 당선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